오미. 그게 이제 그 우리가 12운성을 지금 외우는 것도 사실 조금 빡신데,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지? 빡시기는 한데, 사실 그 팔자의 구조는 모르겠고, 일주만 가지고 우리가 뭘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사실 사주 보면 깜깜하잖아요. 역학책 한 3년, 4년씩 봐도 맨날 이제 교용설에 자꾸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재미삼아 봐라. 뭐 선생들은 항상 그런 소리 하거든요. 뭐 이래 해도 뭐가 비야 말을 하지. 맞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 진짜로 한 5년씩 한 사람도 아무 말 못해요. 이렇게 손님 앉혀놓으면 버벅 이러고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래서 표를 딱 할 때 왜 이제 이것을 잘 돌릴 수 있으면 되느냐면, 그 팔자 내에 8글자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교경설에 의한 글자들도 우리 중요한 걸 찾아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분리적으로 사주를 자꾸 봐버리면, 팔자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봐버리면 그냥 무엇이 중요한 글자겠다 딱 보면 대충 알거든요. 또 이야기 들어보면 무엇을 쓰고 있다. 그죠? 제조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식신 아니면 상관을 쓰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8글자가 옆에 붙은 것들을 보면 중요한 글자들을 보고 그 글자가 사라지고 생성됐다.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대로 적어져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제 따진다면, 그죠? 이 표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저번에 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양을 안 해놓으니까, 관을 쓴다면, 그죠? 그 관 중에도 경을 쓰는 사람이 있고, 신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잡이 돼 있으면 2개 다 쓴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경이나 신을 쓴다라고 볼 때, 이 사람 직장 다닌다. 일주가 여기로 가야 된다. 그지? 이렇게 쓴다 치고, 그러면 그것을 머릿속에 딱 그리는 거예요. 경이 사이에서 장생해가지고 목욕대가 보통 오히려 약간의 항상 침체 요소가 있거든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그죠? 그 다음에 절태, 양, 그죠? 요렇게, 표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신은 자에서 일종의 장생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못 외울 것 같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표를 들고 다니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돈 내고 오는 손님은 저 표가 뭔지 몰라. 뭐 표 꺼내놓고 한다고 욕 안 하니까. 자, 그렇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양. 그죠? 모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일주가 왔을 때 이 사람의 관성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쭉 우리가 순서는 자년, 축년,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이렇게 가지만 그 표의 흐름 따라서 당신이 조직 직장길에서 뭔가 고충과 애로가 따르는 것은 그죠? 요 시기겠다. 그죠? 요 시기에는 불안과 동요가 올 것이고, 만약에 원래 이제 팔자 내 관이 이제 잘 정립된 사람이 있고 약하게 정립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시기에는 경일주든 신일주든 다 뭔가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하면 요 구간, 인묘진이라고 하는 구간은 그죠? 인년, 묘년, 진년은 경이든 신일든 금에 관련된 것은 둘 다 세력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동일하거든요. 갑을병전 다 돌려보면.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이제 손님이 왔는데, 관을 쓰고 있다. 그죠? 벼슬에 다이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축년에
축년에 조직 사회 여러 가지 불안 동요가 따른다. 그죠? 있는 대로 그냥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직장이나 그죠? 자리 이동 변동이 발생한다. 자, 경에서 볼 때 인이 뭐예요? 절지잖아요. 절은 뭐예요? 결국 역마성과 같은 거거든요. 역마성. 그러니까 관이 일종의 역마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신살로 따지고 보면 경이 태어난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이에서 태어나면 12운성적으로나 신살로 따지면 이게 지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살. 그렇잖아요. 경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갑의 관이 경에서 신생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큰 대운을, 이게 대운이다 쳐도 마찬가지예요. 큰 대운인데 경을 중히 쓰는 사람이, 아, 드디어 축대운을 지나간다면 뭔가, 이제 관을 더 쓰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큰 틀로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관의 흐름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예. 주부.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 축인묘년에 배우자의 걱정 근심사가 따를 수 있다. 예. 남자가 그냥 막 별일 없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럼 잔잔한 걱정사고, 남자가 사업을 한다. 남편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모양으로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방금 여자다 치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스톱 시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갑일주인데 남편이 경이다. 이렇게 올라왔다 치죠, 팔자에. 그런데 경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모양이죠. 경이 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세력이 없는 모양이죠. 왜? 지금 12운성 또 나옵니다. 절지에 앉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훼손이 쉽다, 안 쉽다? 쉽게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경신일주다. 아, 경신일주가 아니고 경신이 이렇게 와 있다. 예, 상당히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럴 때는 위축만 오죠, 실제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모양을 우리가 따질 줄 아는 걸 이제 팔자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흐름이나 그 표는 이게 강하건 약하건 이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가 아니라 이 여자의 대운이 이렇게 흘러간다 치면 언제쯤 되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느냐. 그죠? 저런 때가 강하게 발생하겠죠. 천간적으로 올 때도 이게 원래 충을 맞아 있는 모양이지만 을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천간적인 것도 이렇게, 그렇죠. 경이 갑이 반갑겠어요? 을이 반갑겠어요? 결국 을에 의하여 경의 모양이 훼손되는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볼 때는 을이 겁재죠. 남편의 분탈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사주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평 명리라든지 옛날 고전 방식의 명리들을 다 해놔놓으니까 8글자 내에서 뭔가를 막 뽑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복잡한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분리적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관은 관의 모양대로 간다. 재는 재의 모양대로, 식은 식의 모양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죠. 요것만 봐가지고도 이게 여자다 치고, 자, 남자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이미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잘난 서방이다, 못난 서방이다. 천간에 드러났으니 잘난 서방이다. 왜냐하면, 그죠, 잘났다. 그 다음에 경의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고집이 씨다, 안 씨다? 씨다. 그죠? 그죠? 종혁지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 지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이대로 읽는 방법들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의 모양을 지니고 있으니 이 뒤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주를 풀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아무 글자나 이렇게 밑에 있다 치면
남편을 경술일주로 잡고 경술일주를 중심으로도 사주를 봐요. 물론 남편이 실제적으로 경술일주가 아니지만 경술일주처럼 잡고 거꾸로도 보거든요. 이게 이제 확장팩이고, 이제 이해는 되시죠? 이 말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큰 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요소는. 그러면 다들 그걸 이제 검증을 해보는 방식이 뭐냐. 경이 갑년을 만났을 때, 을년을 만났을 때, 병년을 만났을 때, 다 다른 거예요. 경에게 있어서 병이 편관을 만난 것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사주를 꼭 일주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분석한다가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글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을 쓰는데, 다른 게 있다.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나 뭔가 생산하거나 채취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식상을 써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한 직업 부분은 대부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제조, 생산, 기술, 교육, 뭐 이런 거 기르고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살을 쓴다. 그럼 이게 천간적으로는 병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거죠. 병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살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의 흐름을 대충 우리가 잡아보면 자, 사만 가지고 볼 때는 뭐예요? 여기서 장생에서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양 이렇게 간다는 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수화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 구간에 여러 가지 수화에 대한 골치 아픔이 있다. 수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상. 예. 그러니까 수화에 대한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제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위축이 될 것이고, 요런 때 이제 굴신을 이렇게 좀 숙여서 생활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고, 펼쳐낸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꼭 지지로 안 돌려도 좋고, 지금은. 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법이 다르죠. 사가 인을 만났을 때는 형출에 의한 거거든요. 형에 의한 출이거든요. 형출. 그죠? 그죠? 인사 형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 묘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격각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지적인 면으로 볼 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진사하면 지망사력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사가 그대로 들어오면 자기의 뜻이 제일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오면 혼잡이긴 하지만, 그죠? 큰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다시 격각작용이 다시 일어나죠. 그 다음에 다시 형에 의하여 이런 게 발생하죠. 이런 때 우리가 읽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저걸 수화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렸다면 수화의 조종사, 변동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제조하는데 그 공장에 뭐 새로운 그 칼질을 한다든지 새로 뭔가 조정하거나 수술할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대로만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사가 유를 보면 그죠? 유로 급속히 그 변질 요소가 가겠죠. 그게 뭐냐? 식상이 관의 모양을 자꾸 이루는 모양이니까 새로운 조직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술에 이게 묘지에 들어가는 모양이니까 여러 가지 위축, 그죠?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죠? 해가 오면 충에 의한 변동, 밥그릇의 변동, 새로운 수화의 변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없던 게 새 밥그릇의 형성, 충이니까. 그죠? 신생이라 했잖아요, 충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많은 위축을 같이 가져오죠. 이제 우리가 사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축 가져오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다시 가는 과정. 이게 납득 안 되시는 분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이 과정대로
쭉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자에 꼭 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건은 사실은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가 있을 때 반드시 예. 병이 있다고 간주를 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병이라면 아까 지지적인 조건하고는 또 안 맞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의 그 곡선은 이렇게 간다라고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팔자 내에서 이미 그 부여되어 있는 게 이 사람이 뭐를 그럼 할 거냐. 우리가 그죠. 요 곡선은 그러니까 갑부터 갑을 가지고 그죠. 갑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이렇게 돌릴 줄 알고 머릿속에 싹 그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떠할 것이고 관성은 어떠할 것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성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인성이 절제에 갔다든지 그랬다면 그 인성이 마르는 모양이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 마른다 이게 임수 개수는 사오미에서 절태양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 부동산의 변동을 통하여 현금화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떤 용신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뒤에 뭐 하냐면 이 용신설에 자꾸 매몰되면은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나 용신운만 오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만사형통. 근데 세상에 만사형통 없다는 거죠. 이 곡선을 다 그려보면 언놈 일그러지면 언놈 티 나오고 언놈 일그러지면 언놈 티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학하는 사람들은 뭘 적어주냐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분해서 다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돈은 많이 되나 건강은 갈 수 있다. 주의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용신설에 가면 뭐 이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식으로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엇에 괴로움을 느끼냐면은 안 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으면 항상 괴롭잖아요. 놈들은 엄마 좋겠다. 저렇게 돈을 펑펑 많이 벌어서 이러는데 막 주변에서 돈 빌리가갖고 떼무 삐고 난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살잖아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은 없어요. 살아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고 그거 할 수는 있지만 귀찮고 할 수는 있지만 이 도표를 갖다가 쭉 갑일주 쫙 그걸 다 집어넣고 을일주 병일주 딱 해가지고 이걸 다 모아 놓으면 뒤에 다음에 사람 왔을 때 갑일주 왔어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만 딱 해줘버리면 그 뭐 별 다를 거 없다니까요. 그 툴 안에서 계속 논다니까요.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주 팔자 내에 예. 사는 들어있고 지금 병은 사실은 팔자 내에 안 들어 이제 투출이 안 됐잖아요. 예. 네, 병이 없었는데 예. 또 사만 가지고 지지만 가지고 12운성으로 전부 다 훑어보고 예. 그 다음에 12신산으로도 훑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고 또 사가 천간에 뜰 수 있는 게 병이 뜰 수 있으니까 병도 가상적으로 나면 예. 끌어다가 대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셋 중에 어떤 걸 이 얘기를 해줘야 정답입니까? 그러니까 이 병이나 사가 비슷하게 간다라고 어떤 방향성은 같이 병이나 사가 이렇게 방향성은 저 방향성을 그대로 그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지를 쓰는 사람과 천간을 쓰는 사람의 이제 용도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다만 방향성은 같고, 그러면 정하고 오하고 그죠? 같고. 그런데 천간에 뜬 것과 지지에 뜬 것의 사용법이 현실에서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용법의 차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간과 지지를 또다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도표를 그리는 방식은 다들 이해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죠? 이걸 잘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다른 책 막 정신 복잡하게 자꾸 보지 말고 이 표만 그려놓고 이대로 읽어보라니까요. 안 그러니까 해보면 이 툴 안에서 무조건 논다니까요. 예. 이것저것 돌려보면 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 사실 뭐 이거 좋다 안 좋다라고만 뱉어놓고 예. 해결책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해결책이 있죠. 당연히. 방향을 봤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때 왔다 치면
이때는 골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장생지에서 목욕지로 갈 때 대부분 뭐 현금이 딸린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데 이때 접을까요, 말까요 할 때 일단 빚내서라도 더 가라. 할 수 있잖아요. 쭉 갔다가 자기들은 이 시각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시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전체적 그 방향만 딱 보고 있으면 다음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요때부터 사업을 더 크게 해라. 아니면 있는 거 최대한 정리해서 줄여라. 당연히 줄여라. 근데 이거 미세한 그 변화작용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했었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그 이야기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 그 표로 뭐 제가 안 예, 해도 예, 할수 있겠는데 예. 그래서 뭐 어떤 집안에 가정사가 올 것이다, 뭐 원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예. 만약에 이베스트에 나온다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편 하는데 2편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육친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것들이 어디서 많이 오느냐 하면 팔자에 인, 사, 술, 유, 뭐 이렇게 있다. 이러면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중요한 글자들이잖아요. 현실이고, 이게 현실, 그죠? 상황이라는 거죠. 현실이고, 현실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들이 여러 개 섞였을 때는, 어떤 글자들이 오다 보면, 인이 왔다. 자, 이 인이 왔기 때문에, 이 한 글자가 네 글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인이라고 하는 환경이 지상에 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죠? 요 운에서 온 게 다 그렇잖아요. 인연이 오면 지상에 인을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자, 요 놈은 형에 걸리고, 그죠? 요 놈은 범길이니까 일종의 그죠? 보금살이죠. 그 보금살은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냥 인을 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걸리는 게 없고 요렇게 하면 원진에 걸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분명히 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제일 크게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월에 건드렸다. 자, 요 자리는 부모 자리다. 그죠? 형제 자리고, 이건 기초에 제일 먼저 한 거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자리다. 근묘, 화실. 그죠? 자, 그럼 요 자리에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변동하거나, 조정, 수술할 일이 발생한다. 그죠? 그 현상을 보면 돼요. 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용도를 다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용도를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기 신이 올라왔다면 뭐예요? 관이죠. 자, 관에 형살이 가해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 직장에 뭔가 조정사, 변동사가 발생할 것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쓰는 것은 뱀 같은 직장이다. 그죠? 뱀은 뭐, 기초회사인 거. 전기, 전자, 나른다. 그죠? 그런 조직에 있다. 특히, 이렇게 쓰면, 형이 가해진 조직이구나. 그죠? 예.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변동을 주고 있구나. 여기서 볼 때는 인이 와서 뭐예요? 정제고 천을 위인. 뭐 이렇게 탁 확장을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새 이제 자꾸 이제 그걸 너무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팔자 여기서는 내가 운의 흐름만 이제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꼭 해가지고 머릿속에 에워질 때까지 표를 들고 다니면서 딱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연습들을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팔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점은 아시겠죠? 이거 갖고 제가 밥 벌어먹고 삽니다. 그 진짜로 이 영향을 안 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직업적으로 몇 가지 안 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날 하는 일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아침 되면 뺀 또 들고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실제 현상에서 드러난 것도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현상들이 잘 일어나는데 팔자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막 평소에 막 큰 재물에 대한 뜻을 두고 있었다면 딱 재물을 운용, 어떻게 재물을 받쳐주는 운용, 동작이 가해지겠죠. 그러면서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현상들이 바로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것만 가지고 하니까 맞았다 안 맞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팔자에 대한 원국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흐름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별 그건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원국이 그렇게 역동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뭐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자꾸 구분함으로써 아 이거는 이때는 움직이겠구나 안 움직이겠구나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팔자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역동성이잖아요. 역동성. 그러니까 뭐 진짜 저 산속에 도 닦는 사람이 재운이 오면 어떻고 뭐 관운이 오면 어때요? 별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